아름다운 여자가 스스로 인사를 건네는 적이 있었나요? 이 청년처럼 그는 며칠 전에 아내와 싸웠다. 그는 세상이 갑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의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다가와 꼬시려 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쉽게 찾아오는 것이 없다. 브라이언은 매우 부유하고 성공적인 남성입니다. 어느 저녁 브라이언은 슈퍼마켓에서 옷을 고르고 있을 때 우연히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진 여자를 보게 됐다. 그녀의 매력적인 모습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와인을 고르려고 하고 브라이언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여자의 이름이 스카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스카이가 자동차를 놓쳤고 리아는 그녀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이동 중에 스카이는 자신이 룸메이트와 다투고 있어 집에 가기 싫다는 이야기를 했다. 집에 도착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리아는 자신의 집이 가까워서 스카이를 초대하려 했지만 스카이는 곧장 거절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러나 스카이의 방문 앞에 도착하면서 그녀는 여전히 망설이며 들어가기를 꺼렸다. 브라이언은 서둘러 떠나지 않고 기다리기를 계속했다. 그는 차를 후퇴시켜 그녀 뒤에 다가가 다시 한번 초대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우연히 집주인이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리안의 집에 도착했다. 들어가자마자 스카이는 집의 아름다움을 계속 칭찬했다. 그녀는 리안에게 말했다. 여긴 정말 멋져 보여요. 그러나 리아는 오늘 저녁을 위해 와인을 고르느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후 두 사람은 즐거운 대화와 함께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다. 스카이는 리안의 현재 직장에 대해 물었다. 리안은 그가 현재 일찍 은퇴했다고 대답했다. 대학 시절부터 디지털 화폐로 돈을 벌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게다가 그는 가족으로부터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았다. 현재 그는 다수의 부동산, 디지털 자산, 채권 및 여러 대형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스카이 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녀는 더 흥미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모델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어떤 바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아는 계속해서 스카이를 데리고 자신의 거대한 술 수집을 구경시켰습니다. 그들은 대화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모호해졌습니다. 그 비바람 속의 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전달했습니다. 격한 입맞춤과 촉촉한 키스, 생동감 넘치고 감동적인 소리. 모든 것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침에 리아는 여전히 자고 있었는데 스카이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집주인은 그녀를 보자마자 계속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카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카이의 룸메이트인 리자는 현재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리자는 스카이가 어디에 가서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며 스카이에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카이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스카이는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빛이 음산해졌습니다. 이때 브라이언은 이미 깨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자고 깨어났다는 사실에 매우 후회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리아는 스카이를 찾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스카이는 매우 기뻐하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거리를 거닐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스카이는 자신의 가족 없는 힘든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아는 스카이에게 매우 공감했습니다. 비록 그에게는 부모가 있지만 그들로부터 애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갑자기 서로에게 끌려가는 듯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리안이 차에 무단으로 낙서를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량한 녀석은 스카이를 모욕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스카이는 맥주병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폭력에 빠져 그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리안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 후 스카이는 그를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스카이는 자신을 매우 유죄로 느껴 그를 돌보기로 제안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얘기도 나누고 요리도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위해 아무 일이나 할 것이었습니다. 물론 리아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카이가 선고한 함정에 빠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가져가서 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리안은 그녀에게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스카이가 집에 도착하자 집주인은 이미 방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번 달의 임대료를 즉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즉시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지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은 스카이와 리자가 동성 커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스카이는 다시 리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애정 어린 날들을 보냈습니다. 리안은 스카이에 빠져 바쁜 와중에 아내와 딸의 전화를 놓쳤습니다. 한편 여기서 집주인은 집 대여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는 스스로 문을 열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장실을 확인하러 갔을 때 놀랐다. 그곳에는 리자의 시체가 욕조에 놓여 있었다. 경찰과 기자들이 즉시 도착했다. 노인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솔직하게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스카이라는 여성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스카이는 리안의 핸드폰을 훔쳐서 성공적으로 잠금을 해제했다. 스카이는 부드럽게 등을 돌리고 방을 나왔다. 깨어나자 리안은 핸드폰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집안 곳곳을 찾아다녔다 중이었는데 갑자기 그녀와 리자의 매우 친밀한 사진을 보았다. 욕실에서 나와서 스카이의 섹시함은 리안이 자신의 궁금증을 빨리 잊게 했다. 그들은 빠르게 모두가 하는 일을 했다. 또 다른 빠른 밤이 지나갔다. 평소처럼 리안은 핸드폰과 스카이를 찾아 나섰다. 갑자기 그는 리자의 죽음 소식을 보았다. 갑자기 리안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이때 스카이는 아침 식사를 사러 나갔다. 그녀는 매우 즐거워 보였다. 리안은 스카이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물었다. 스카이는 그것이 주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그와 함께 찾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때 리안은 더 이상 식사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 리자의 죽음을 스카이에게 이야기했다. 스카이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식사를 했다. 그 후에 그녀는 리안에게 자신이 리자를 죽인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스카이는 리자가 나쁜 연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무척이나 무분별하게 질투하는 편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자의 그 후 그녀는 리안에게 접근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것도 스카이가 일부러 계획한 것이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속은 것에 분개해 있었다. 그는 이 사악한 여자를 즉시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다. 스카이는 모든 문을 잠가 핸드폰을 가져갔다. 리안은 핸드폰을 되찾고 싶지만 상처 입은 그는 스카이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한편 집주인은 스카이의 방에서 가치 있는 물건을 찾고 있었다. 그는 망원경을 발견했다. 관찰하는 동안 그는 요가를 하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스카이 뒤에 있는 두 번째 몰래처기가 되었다. 이때 브라이언도 깨어나 자신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물론 스카이의 목적은 여전히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돈이지만 리안 같은 사람도 쉽게 타협하지 않았다. 스카이는 분노에 차발로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런 다음 그녀는 드릴을 꺼냈다. 그리고 리안 다리에 상처를 내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리안은 모든 암호를 말했다. 집주인은 뜻밖에도 리안의 집을 망보게 된다. 그는 우연히 스카이가 리안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스카이는 비밀번호를 알고 나면 리안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돈을 계좌로 이체했다. 그 후에 그녀는 리안을 풀어줄 때 갑자기 그녀는 그를 목에 쥐어박았다. 둘 다 바닥으로 떨어져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스카이는 리안 옆에 있는 가위를 들고 그의 어깨를 찔렀다. 고통 때문에 리안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스카이는 전화를 꺼내어 리안을 협박했다. 그녀가 돈을 원활하게 얻지 못하면 다음 목표는 그의 아내와 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스카이는 집에 다른 사람을 부르고 집안에 가치 있는 물건을 가져가기로 했다. 그녀가 부른 사람은 곧이어 리안의 다리를 부러뜨린 악당이었다. 다른 전개에서 집주인은 스카이가 나가 있는 동안 찾아왔다. 리안은 느낌을 찾았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창문을 깨기 위해 돌을 찾았다. 스카이의 전화는 빠르게 경보를 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급히 돌아왔다. 집주인은 들어가자마자 리안 이마자진 모습을 보았지만 침묵하며 지켜보기만 했다. 리안은 입술에 테이프를 떼어내자마자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여기서 돈을 위해서만 왔다.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그는 그림을 가리켰다. 브라이언이 말했다. 이건 화가 피카소의 그림이야. 현재로서는 약 3천만 달러의 가치를 매길 수 있어. 나를 구하면 내 것이 될 거야. 하지만 이때 스카이가 돌아왔다. 그것을 보자 집주인은 탈출하려고 시도했지만 문은 이미 스카이에 의해 잠겨 있었다. 수단이 없어진 집주인은 칼을 휘둘렀지만 큰 실수를 저질렀다. 왜냐하면 스카이는 긴 칼을 들고 있었다. 그 늙은이는 그렇게 빨리 화풀이 하자마자 그림을 가져와 도주했다. 스카이는 그를 쫓았다. 이쪽 브라이언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최대한의 힘을 썼다. 이때 불운한 늙은이는 막다른 길에 달려갔다. 그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스카이는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민첩하기까지 했다. 한순간에 불운한 노인은 참혹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때 리아는 탈출의 기회를 이용했다. 그는 차를 이용해 도망치려 했지만 열쇠가 없어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는 곧 옆에 있는 스노모바일로 뛰어갔다. 그러나 서두르다 보니 돌에 부딪혀 길게 떨어져 다음 차선에 떨어졌다. 매우 위험한데 리안 앞에는 노란색 스포츠카가 있었다. 세련된 남자가 내려와 리안을 자신의 차에 올려주었다. 이 남자는 항상 리안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911에 전화를 걸어 리안에게 전화를 듣게 했다. 리안은 말에 말없이 되었는데 그 소리는 스카이위 소리였다. 당황한 상태에서 리안은 이미 탈출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저택으로 끌려갔다. 이 사나이가 바로 스카이위 애인이었다. 절망적으로 리안은 스카이에게 왜 자신에게 돈을 빼앗은 후에도 용서하지 않는지 물었다. 스카이는 즉시 말했다. 당신의 은행 계좌에는 몇 개의 채권이 더 있습니다. 그걸 얻으려면 리안의 지문이 필요합니다. 리안은 손가락으로 그녀에게 말하려고 했다. 만약 우리가 함께하면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 그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때 스카이위 애인이 갑자기 나와서 그의 말로 인해 불쾌함을 느꼈다. 망설임 없이 그는 리안의 손가락을 차가웠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으므로 리안의 아내 애너가 그를 방문하러 딸을 데리고 왔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는 바닥에 깨진 유리를 발견하고 많은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이때 나쁜 놈 둘이 나타났고 어머니와 딸을 리안의 곳에 가두었다. 리안의 가족은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깊이 안타까워했다. 스카이와 그녀의 연인은 리안을 위한 계획으로 그를 변장시켜 은행에 가려고 했다. 그들은 리안 2억이에 저장한 채권을 찾고 싶어 했다. 관리자는 그의 정체를 확인하기를 원했다. 스카이위 연인은 리안의 손가락을 가져와 사용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이때 우연찮게 리안의 가족은 탈출구를 발견했다. 그의 딸이 밖으로 기어나가서 비밀번호를 사용해 문을 열었다. 이때 우연찮게 리안의 가족은 탈출구를 발견했다. 그의 딸이 밖으로 기어나가서 비밀번호를 사용해 문을 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나쁜 놈들도 돌아왔다. 리안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 숨을 곳을 찾아보려고 했다. 의붓 아버지가 방문을 열 때 라이언은 칼을 들고 나가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스카이에게 애원하며 감정적인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남자가 명령을 내리자 스카이는 먼저 남자를 쏘았습니다. 라이언은 기회를 이용해 스카이를 공격하고 전화를 뺏고 신속히 도망쳤습니다. 그는 저택의 장치를 조작하여 스카이를 유인하고 놀랍게도 스카이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스카이에게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안나가 도움을 주었지만 양측은 여전히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두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부모를 구하기 위해 악마의 모습을 쓴 작은 딸이 뒤에서 총을 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안나는 신속하게 딸을 이 공포의 집에서 데려나왔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어느 날 아름답고 섹시한 여성이 당신에게 찾아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